어떤 깨달음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깨달음을 받아들일 용기에서 시작되죠. 500만 팔로워를 거느린 중국 인플루언서 리 메이화가 유럽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녀의 모든 믿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강대국 중국의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그녀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진짜 힘을 깨닫게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리 메이화입니다. 웨이보와 도우인에서 팔로워 500만 명을 가진 인플루언서죠. 50대 중반, 이제 막 은퇴한 저는 평생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생방송을 켰을 때 저는 정말 자신만만했어요. 화면 속 제 얼굴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댓글창이 순식간에 폭발했어요. 메이와 언니 부러워요. 유럽에서도 중국의 위상을 보여주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응원 메시지들이 쏟아졌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시대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때 한 팔로워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유럽 여행 많이 가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신 있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많은 나라에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중국은 이제 달라졌어요. 세계가 우리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 순간 댓글창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중국이 한국을 가르칠 차례다. 한국 여권보다 중국 여권이 더 강해졌다. 메이와 언니 말이 정말 맞아요. 라는 메시지들이 물 쏟아지듯 올라왔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마치 전 세계를 손안에 쥔 기분이었어요. 1천만 뷰를 넘긴 영상에서 중국의 부흥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당당히 선언했을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팔로워들은 열광했습니다. 웨이보에서는 리 메이화가 한국 여권의 한계를 정확히 지적했다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공유도 2만 번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때 진심으로 확신했습니다. 강대해진 중국,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중국 여권의 위력을 유럽에서 똑똑히 보여주겠다고요. 비행기표를 예약하며 저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마드리드. 모든 곳에서 중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마음껏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명품 브랜드 옷들, 비싼 카메라, 그리고 붉은 별이 박힌 중국 여권.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당당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마지막 생방송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행으로 세계가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 직접 확인해 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화면 너머 팔로워들의 응원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곧 겪게 될 현실이 제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요. 파리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중국 여권을 손에 꽉 쥐고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저를 특별한 줄로 안내하더군요. 추가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관광 비자를 제대로 받아왔는데 왜 추가 심사가 필요한 걸까요? 하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하며 따라갔어요. 그 줄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앞에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 노부부가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계셨고 할머니는 우아한 베이지색 한복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어요. 품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들은 단 2분 만에 입국 심사를 통과하셨거든요. 심사관이 한국 여권을 받아들고는 간단히 질문 몇 개만 하더니 그냥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선진국끼리는 다르구나. 하지만 제 차례는 달랐습니다. 무려 30분을 기다린 후에야 심사대 앞에 설 수 있었어요. 심사관은 제 중국 여권을 받아들고는 이것저것 뒤적거렸습니다. 방문 목적이 뭔가요? 어디에 머물 예정인가요?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했나요? 프랑스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이전에 유럽에 온 적이 있나요?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점점 짜증이 났어요. 왜 이렇게 많은 걸 물어보는 걸까요? 옆에서 지켜보던 한국 노부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뭔가를 아시는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드디어 입국 허가를 받았을 때 저는 완전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분명히 중국은 강대국인데 왜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요? 한국 노부부를 따라 공항을 나가면서 더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습니다. 공항 직원이 그분들께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오셨군요. 파리 여행 좋은 시간 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는 그런 친절한 인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도장만 찍어주고 다음 분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내내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통과했을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이 제 중국 여권을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컴퓨터를 뒤적거렸어요. 여러 번 확인하더니 추가 서류까지 요구했습니다. 여행자 보험 증서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귀국 항공편 예약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그때 로비에서 우연히 그 한국 노부부를 다시 봤습니다. 호텔 직원이 그분들께 정말 정중하게 응대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귀한 손님이시네요. 저희 호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파리 관광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컨시어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중국이 더 큰 나라이고 경제력도 더 강한데 왜 대우가 이렇게 다를까요? 그날 밤 생방송을 켰습니다. 팔로워들에게 파리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찜찜함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파리 2일차 아침 저는 일주일 전에 예약해둔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유명한 곳이었어요. 중국에서 예약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예약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는데도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0분 정도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네,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때 또 그 한국 노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저보다 20분이나 늦게 오셨는데 신기하게도 바로 안내를 받으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예약이 되어 있는데 왜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조금 짜증이 났습니다.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중국에서 오신 손님이시죠?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확인 절차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한국 노부부는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웨이터와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할아버지가 웨이터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죠.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손님들은 항상 믿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식당에 들어갔을 때 저는 계속 그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존중받을까요? 식사 중에 옆 테이블에서 들린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프랑스 여성 2명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 딸이 방탄소년단 때문에 한국어 배우려고 해. 한국 드라마도 계속 보고. 아, 나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한국 사람들 창의력이 어메이징해.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삼성 갤럭시 정말 좋다. LG 세탁기 10년째 써도 고장 안 난다며 한국 제품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중국이 더 큰 나라이고 경제 규모도 더 큰데 왜 유럽에서는 한국이 더 인정받는 것 같을까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한국 여권과 중국 여권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검색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192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데 중국 여권은 겨우 80개국 정도였어요. 이 엄청난 차이를 저는 왜 몰랐을까요? 더 놀라운 건 여권 파워 순위였습니다. 한국이 세계 3위인데 중국은 66위였어요. 이런 현실을 중국 언론에서는 왜 보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중국 뉴스에서는 항상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세계가 중국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라는 걸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왜 몰랐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한국 여권 전 세계 3위, 중국 여권 66위. 이 엄청난 차이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어요. 여권의 힘은 단순히 경제력만이 아니라 신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해당 국가 국민들의 불법 체류율, 범죄율, 약속 이행도, 관광 매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다는 설명을 읽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신뢰라는 게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날 수 있다니요. 저는 분노와 함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왜 중국 뉴스에서는 이런 걸 보도하지 않을까요? 항상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세계가 중국을 우러러본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말이에요. 휴대폰으로 과거 제 방송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비자가 필요한 나라가 많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제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그 무지한 소리를 500만 명이 들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팔로워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어요. 인플루언서로서의 제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신뢰를 쌓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국제통화기금 차관을 3년 만에 조기 상환했고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투명한 방역과 K-방역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았어요. 또한 한국 관광객들의 매너가 세계적으로 좋기로 유명하다는 글들도 많이 봤습니다. 조용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현지 문화를 존중한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는 평가들이었어요. 반면 중국 관광객에 대한 평가는 달랐습니다. 시끄럽다, 매너가 없다, 줄을 서지 않는다, 문화재에 낙서를 한다는 부정적인 글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수십 년간 해외에서 쌓아온 신뢰의 결정체였어요. 그 신뢰가 숫자로 나타난 게 여권 파워였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하나를 지키며 이 신뢰를 만들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갔을 때 또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전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을 때였어요. 저는 가방을 모두 열어야 했고 추가 신원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앞에 있던 그 한국 노부부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한마디 하니까 바로 통과시켜줬어요. 보안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까지 해줬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저만 이런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보안 요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안상 필요한 절차예요. 이해해주세요. 궁전 정원을 거닐다가 우연히 그 한국 노부부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중국에서 오셨나 봐요. 혼자 여행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유럽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졌어요. 방탄소년단, 오징어 게임, 반도체 기술. 그리고 코로나 방역도 인정받았죠. 할머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좋게 봐줄 거라고는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런 걸 느끼세요? 할아버지가 경험 많은 어르신의 지혜로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다르죠. 예전에는 우리도 여러 질문을 받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바로 믿어주세요. 신뢰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앞세대, 우리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까지. 수십 년간 해외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신뢰는 정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할머니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중국도 좋은 나라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야 하겠죠. 저희도 처음부터 이런 대우를 받은 건 아니에요. 80년대만 해도 한국 여권으로는 어딜 가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바꿔나갔어요. 할아버지가 깊은 성찰의 목소리로 덧붙이셨습니다. 진짜 힘은 소리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저는 그분들과 헤어지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한국의 힘은 시끄러운 자랑이 아니라 조용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저를 압도했어요. 정원의 분수대 앞에 혼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는, 그리고 중국은 이런 신뢰를 쌓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생방송을 켰습니다. 팔로워들이 계속 궁금해했거든요. 메이와 언니 유럽 여행 어때요? 중국의 위상 제대로 보여주고 계시죠? 저는 화면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마음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프랑스 정말 아름다워요. 일단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중국 여권 파워 유럽에서 제대로 보여주셨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댓글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봤나요? 우리가 더 대우받죠?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댓글창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팔로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당당했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낯설었을 겁니다. 중국 여권은 저를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입국할 때마다 추가 심사를 받았고 어딜 가든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어요. 레스토랑에서도, 호텔에서도, 심지어 관광지에서도요. 댓글들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 메이와 언니가 왜 이런 말을, 중국을 비하하는 거냐. 배신자라는 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터진 댐처럼 진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한국 여권이 부럽습니다. 정말로요. 그분들은 어디서나 환대받고 신뢰받고 존중받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착각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완전히 틀렸어요. 중국 여권은 한국 여권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댓글창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어요. 매국노, 중국의 수치, 팔로우 취소라는 말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나쁜 건가요? 우리가 부족한 걸 인정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생방송을 끄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0만 팔로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함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인터넷을 확인했을 때 저는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제 방송 영상이 중국 전체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는 발언이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며 지지해줬지만 대부분은 배신자, 매국노, 중국의 수치라며 저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웨이보에서 제 계정이 대량 신고를 당해 일시 정지됐어요. 도우인에서도 악성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리 메이와는 중국인이 아니다, 중국에서 나가라는 말들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확신이 생겼거든요. 진실을 말하는 게 옳다는 확신 말이에요. 새로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중국도 배워야 합니다 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업로드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럽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여권 색깔이 아니라 국민의 행동에서 나온다는 걸요. 한국 사람들을 보세요. 줄을 설 때도 조용히 기다리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지하철에서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약속 시간도 정확히 지켜요. 유럽 현지인들이 직접 말했어요. 한국인은 믿을 수 있다고요. 이런 평가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결과입니다. 영상에서 저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만난 한국 노부부 이야기, 레스토랑에서의 차별적 경험, 공항에서의 굴욕적인 순간들까지요. 중국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변해야 합니다. 소리치는 강함이 아니라 조용한 품격이 필요해요. 경제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쌓아가야 해요. 댓글은 완전히 양분됐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제 말에 공감해줬어요. 메이와 누나 말이 맞아요. 해외 나가보면 정말 창피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 한국처럼 매너를 배워야 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40대 이상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분노했습니다. 중국의 자존심을 버렸다, 서구의 기준에 굴복하는 것이다, 한국 따위와 비교하다니.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팔로워가 줄어들고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이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작은 변화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줄 서기, 조용히 말하기, 쓰레기 버리지 않기, 약속 시간 지키기. 정말 작은 것들이었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럽 여행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인생을 바꿀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살아보면서 배우겠다고요. 팔로워 수는 500만에서 250만으로 반토막 났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낀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줄도 질서정연하게 잘 서고 있었고요. 입국 심사도 정말 간단했습니다. 관광비자로 3개월 체류 허가를 받고 담당 직원이 정중하게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라고 인사해줬어요.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도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노약자석은 텅 비어있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더군요. 전화통화도 거의 안 하고 하더라도 정말 작은 목소리로 했어요. 저는 명동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방을 잡았습니다. 6개월간 한국에서 살면서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첫 주에 제가 본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는 중국인이라는 새로운 시리즈였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차가 전혀 없어도 기다려요. 새벽 2시에도 말이에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정말 정확히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새치기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인을 보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하다는 듯이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신뢰를 만든다는 걸 매일매일 깨달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겸손함이었어요. 자랑하지 않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K-팝이 세계를 휩쓸고 삼성이 세계 1위 기업이 되어도 큰 소리치지 않더군요. 한 달 후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50대 중반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3개월 후에는 한국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일본, 태국,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이었어요.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지금의 중국과 비슷했어요. 일본에서 온 다나카 상이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해왔죠. 88올림픽, 2002 월드컵을 거치면서 국제적 매너를 배워갔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마지막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명동 거리에서 조용히 줄을 서 있는 제 모습을 담았어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권은 국가의 신용이고 신용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그걸 해낸 나라였습니다. 강한 나라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그게 진짜 품격이고 진짜 힘입니다. 그 영상이 중국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메이화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줘서 정말 고맙다. 나도 한국 가서 배우고 싶다. 우리도 변해야겠다. 젊은 세대들이 특히 열광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한국 여행을 오거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중국인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속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신뢰였어요. 지금도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면서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담긴 신뢰는 한 나라의 진짜 힘입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60대가 넘어서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중국도, 저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말이에요.